메시와 아르헨티나의 월드컵 우승 방어 전쟁이 시작되었다. 메시는 국제 축구 경기 생활의 마지막 단계에 진입하고 있다. 동포들은 그가 다시 월드컵에 참가할 수 있기를 기도하고 있다. 스칼로니 감독과 아르헨티나 국가대표팀은 현재 모든 전 우승자들이 수행했던 매우 어려운 작업에 직면하고 있으며 그것은 월드컵 우승을 방어하기 위한 여정을 시작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대부분의 이전 우승자들이 실패한 임무입니다. 어떤 감독에게도 이것은 어려운 고려사항입니다. 다음 월드컵에서 결정하려면 팀은 누가 대체될 수 있는지, 그리고 누가 남아있을 만큼 좋은지를 명확하게 파악해야 합니다. 디디에 데샹과 프랑스 대표팀은 가능한 최선을 다했으며, 그들은 대회 우승 후 4강 중 한 팀으로 자리를 차지했지만, 그것은 예외일 뿐 규칙은 아니다. 두 번째 여정은 보통 재앙으로 전환되는데, 감독들이 팀의 경험이 풍부한 선수들과의 연결을 끊어야 할 때 결정하는데 어려움을 겪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아르헨티나의 경우 그 임무가 더욱 어려워질 것으로 보이는데 팀의 모든 구성원들이 미래에 대해 신중하게 계획해야 하며 가장 중요한 것은 메시의 경우입니다. 아르헨티나는 2026년 월드컵 대회 예선을 시작했다. 하지만 현재 상황을 봤을 때 메시가 이 대회를 끝까지 갈 수 있을지 여부는 불확실하다. 메시는 이번에 에콰도르와 볼리비아와의 경기에 대비하여 국가대표팀 집결에 참석했으며 그는 근래 아르헨티나를 위해 경기를 치를 것이라고 약속했다. 2024년 코파 아메리카가 다가오고 있는데 메시는 그 타이틀을 방어하는 데 있어 굳은 결심을 하고 있다. 메시는 분명히 능력과 의욕이 있는데 어느 순간 두 가지 중 하나가 약해질 것이고 그로 인해 아르헨티나가 여전히 메시를 믿을 수 있을지에 대한 큰 의문이 생긴다. 메시의 전설적인 퍼포먼스, 카타르에서 그가 보여준 것들은 역사에 길이 남을 것이며 사람들의 시각에 따라 달라지지만 많은 사람들이 그를 세계에서 가장 위대한 선수로 인정했다. 수년간의 실망 끝에 메시는 아르헨티나를 월드컵 금메달에 이르게 했고 그와 팀 동료들은 정말 멋지게 이루어냈다. 메시는 대회의 골든볼을 수상했으며 이 대회의 모든 노크아웃 스테이지 경기에서 유일하게 득점을 한 선수가 되었다. 메시는 프랑스와의 결승전에서 환상적인 골을 넣었고 그 후에 아르헨티나를 승리로 이끌 역할을 한 페널티 슛을 성공적으로 수행했다. 이것은 아르헨티나가 36년 동안 기다린 승리였다. 이후의 일자들 동안 메시는 대회 후 기념 행사에서 아르헨티나를 대표했다. 3월에 메시는 세계 챔피언으로 아르헨티나로 돌아왔으며 친선 경기 2경기에서 100골이라는 기록을 달성하여 아르헨티나의 영웅들을 기리다. 그 경기들 이후에 주목은 2026년 월드컵으로 옮겨졌다. 새로운 사이클이 시작될 때 메시의 퀄리티는 조금도 떨어지지 않았다. 메시는 한 번 아르헨티나 대표팀을 떠난 적이 있다. 코파 아메리카 센텀에서의 실패 후 그는 떠날 것이라고 발표했다. 아르헨티나 전체가 그 결정이 잠시의 감정일 뿐 영구적인 것은 아니라고 감사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메시가 아르헨티나를 영광으로 이끌기 위해 돌아올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불가피한 결말이 점점 다가오고 있으며 메시 자신도 그것을 인지하고 있습니다. 나이 때문에 2026년 월드컵에 참여하는 것이 어려울 것이라고 메시가 7월에 디아리오 올레에게 말했습니다. 나이 때문에 2026년 월드컵에 참가하는 것이 어렵다고 메시가 7월에 디아리오 올레에게 말했습니다. 나는 축구를 좋아하고 제가 아직도 좋은 컨디션에 있다고 느낄 때 그리고 이것에 열정을 느낄 때 계속하고 싶습니다. 다음 월드컵까지 시간이 좀 더 있는 것 같지만 그것은 제 커리어의 발전에 달렸습니다. 그달에 그는 TV 푸브리카에게 국제 은퇴를 고민하기 시작했다고 확인했습니다. 솔직히 언제일지 모르겠다고 그가 말했습니다. 그것이 일어나야 할 때 일어날 것입니다. 최근 모든 것들을 이루고 난 뒤 남은 것은 즐기는 것뿐입니다. 언제 그 시간이 올지는 신이 알 것입니다. 물론 내 나이 때문에 더 빨리 일어날 것이 분명합니다. 하지만 적절한 시기가 언제인지 정확히는 모릅니다. 나는 하루하루를 생각하며 멋진 모든 것을 즐기고 있습니다. 우리는 국가대표팀에서 힘든 시간들을 겪었습니다. 우리는 월드컵과 코파 아메리카에서 우승할 행운을 얻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즐기고 싶은 순간입니다. 메시가 참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지는 않지만 2026년에 아르헨티나가 월드컵 우승을 지킬 때입니다. 그는 내년 여름 아르헨티나가 2024년 코파 아메리카 우승을 지키기 위해 팀을 이끌 준비가 되어 있다. 하지만 그것은 국제 무대에서 마지막으로 경기를 할 수 있는 시간일지도 모른다. 아마 그렇지 않을 것 같다고 그가 타이탄 스포츠에 말했습니다. 카타르에서의 토너먼트는 아마도 나의 마지막 월드컵일 것입니다.
어떻게 될지 보겠지만 현재로서는 아니요. 나는 다음 월드컵에 참가하지 않을 것입니다. 메시는 그의 경력을 어디서 어떻게 마칠지에 대한 최종 결정권을 가지고 있을 것이 명확하지만 아르헨티나의 리더들은 아직도 그 없는 생활을 상상할 수 없습니다. 아르헨티나 축구협회 회장인 클라우디오 타피아는 메시가 마지막으로 놀라움을 선사할 수 있기를 희망하며 그가 한 사이클 더 남아있기를 바랍니다. 리더즈 스포츠웨이에서 인터뷰를 받은 클라우디오 타피아는 메시는 항상 더 많은 것을 원합니다. 그는 절대로 포기하지 않습니다. 그는 항상 당신을 놀라게 합니다. 그는 항상 더 많은 것을 원합니다. 당신은 그것을 상상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저는 상상할 수 없겠습니까? 저는 메시가 거기 있기를 원합니다. 그의 조건을 고려했을 때 그는 2026년 월드컵에서 쉽게 경기할 수 있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루카 모드리치는 그의 팀을 위해 그렇게 했으며 안드레스 이니에스타는 바르셀로나를 위해 그렇게 했습니다. 그것은 메시에게 달려 있습니다. 그의 느낌에 달려 있습니다. 저는 메시가 월드컵에서 경기하는 것을 보고 있습니다. 그가 원하는 위치에서 경기하는 것을 보고 있습니다. 그는 정말로 그것을 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그가 원하는 것에 달려 있습니다. 저는 2026년 월드컵에서 메시가 경기하는 것을 꿈꿉니다. 다음 월드컵의 위치가 미국이라는 것이 능력을 더해줍니다. MLS로의 이동을 선택함으로써 메시가 수락했는지 여부는 불분명하지만 그는 미국 축구의 새로운 얼굴로 자리 잡았습니다. 앞으로 몇 년 동안 그는 미국에서 이 스포츠를 대표할 것이며 MLS는 메시가 이 토너먼트를 새로운 높이로 끌어올릴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메시의 인터 마이애미와의 계약은 2025년까지이며 이는 그가 다음 월드컵이 열리기 전에 MLS를 떠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나 그의 MLS에서의 시간이 현재처럼 계속되고 그가 자신을 위해 설정한 수준에서 계속 경기할 수 있다면 메시는 아르헨티나를 다시 도울 수 있도록 설득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월드컵 금잔을 향한 투쟁에서요. 국가대표팀의 감독의 역할은 선수단을 계속 업데이트하는 것이며 스칼로니는 그 과정을 시작했습니다. 지난 일은 지난 일입니다. 정말 멋졌지만 이제는 계속 나아가야 합니다. 라고 스칼로니가 말했습니다. 아르헨티나 선수들의 DNA는 항상 경쟁하고 이기는 것입니다. 지금부터는 더 어려워지겠지만 이 유니폼, 이 엠블럼, 이 나라는 당신이 계속해서 발전해야 한다고 요구합니다. 우리는 가능한 최고의 라인업을 기준으로 명단을 결정합니다. 라며 그는 계속했습니다. 월드컵에서 우승한 사람들이라면 좋겠지만 그렇지 않다면 대표팀에서 자리를 찾고자 하는 선수들을 선택할 것입니다. 우리는 가지고 있는 최고의 사람들로 경기를 할 것입니다. 다가올 세대 교체를 위비 스칼로니의 최신 명단은 33명의 선수로 구성되어 있으며 그중 23세 이하의 선수가 9명입니다. 그 중에는 엔조 페르난데스, 후리안 알바레즈, 티아고 알마다와 같은 월드컵 우승 선수들이 있고 팔쿤도 부오나노테, 알레안드로 가르나초, 알란 벨라스코와 같은 젊은 신성들도 있습니다. 총 4명의 선수가 대표팀에 처음 불려졌습니다. 벨라스코, 브루노 자펠리, 루카스 에스퀴벨, 루카스 벨트란. 알마다와 벨라스코는 최근 메시의 인터 마이애미와 리그스컵 조별리그에서 알마다의 애틀란타 유나이티드를 만났습니다. 이 젊은 미드필더는 아르헨티나에서 가장 유능한 젊은 별 중 하나이며 지난 겨울 카타르에서 열린 대회에서 팀 내에서 가장 어린 선수였습니다. 예선 토너먼트에서 메시와 벨라스코는 메시가 총 8골로 승리한 슈팅 대결에서 만났고 두 아르헨티나 선수 모두 골을 넣은 후 경기 후에 서로의 유니폼을 교환했습니다. 분명 벨라스코는 그날 메시에게 인상을 주었고 그리고 스칼로니 감독도 그를 국가대표팀에 부른 것으로 보아 벨라스코가 U23 대표팀에 올라올 수 있다는 소문들 사이에서도 눈에 띄게 됐습니다. 아르헨티나의 새로운 세대가 자신들을 보여줄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이번 주 월드컵 예선은 CONMEBOLV 모든 팀에게 긴고된 여정의 시작입니다. 월드컵 예선이 이번 주에 시작하여 아르헨티나가 에콰도르와 볼리비아와 만나고 10월 25일까지 계속됩니다. 평소처럼 각 팀은 총 18번의 경기를 치르게 되며 홈과 어웨이에서 다른 9개 팀과 차례로 만납니다. 월드컵 확장으로 경쟁이 더욱 수월해지게 됐는데 대회에 참가하는 6개 팀과 플레이오프에 오르는 팀이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남미 축구를 알고 있다면 이 경기들이 절대 쉽지 않을 것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 모든 가운데 코파 아메리카가 있으며 아르헨티나는 그들의 월드컵 우승을 지키기 전에 이 타이틀을 지켜내야 합니다.
이 토너먼트는 6월 20일부터 7월 14일까지 진행되며 CONCACAF와 CONMEBOL 위 16개 팀이 참여합니다. 이러한 생각을 염두에 두고 아르헨티나의 새 얼굴들은 자신들이 충분히 가치 있는 것을 증명할 많은 기회를 갖게 됩니다. 이전 세대도 자신들이 여전히 중요한 역할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증명할 많은 기회를 가질 것입니다. 국가대표팀을 재건하는 것은 정확하지 않은 과학이며 많은 감독들이 그 일에서 실패했습니다. 다가오는 몇 년 동안 스칼로니는 메시가 있는지 없는지를 떠나 무엇이 펼쳐질지를 위해 아르헨티나가 준비를 시작할 때 그의 기회를 갖게 됩니다. 오늘의 비디오를 여기에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의견과 피드백을 남겨주시면 우리는 콘텐츠를 개선하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주시고 종 모양의 버튼을 클릭하여 채널의 새로운 콘텐츠를 놓치지 않도록 해주세요. 안녕히 계세요. 다음 회차에서 만나요.